네,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자, 오늘은 5월 15일 스승의 날이네요. 예, 이 스승의 날에는 예전에 배웠던 학교에서 배웠던 그 스승에게 배웠던 그 학습에 대한 얘기들이 딱 어울리는 오늘 그날은 아닐 것 같습니다. 물론 스승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때 가르쳐줬던 스승들이 어떠한 가르침을 줬는가를 한번 되새기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퇴직 이후에 살아가는데 이 학습이라는 게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되새기게 좋은 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5월 15일 스승의 날 우리는 어떻게 다시 학습해야 되는가, 특히 퇴직한 이후에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좀 되새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학습, 이 말의 뜻부터 한번 새겨볼까요? 학, 배울 학입니다. 습, 익힐 습. 배우고 익히다란 뜻을 가지고 있는 게 학습입니다. 그래서 배우고 익혀서 이 몸에 자연스럽게 배어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 학습이고요. 이 학습에는 반드시 스승이 필요하다. 그래서 스승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학습하는 부분들이 이 학습의 진척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이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한다고 그러면 그럼 어떠한 학습을 해야 되느냐? 퇴직자들한테 어떠한 학습이 많이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오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하면은 처음에 학습을 보통 떠올리는 거는 여러분들은 아마 이걸 떠올릴 거예요. 지덕체에서 지식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학습하겠다는 생각이 떠오르는데 여러분들은 지금은 지덕체로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체덕체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학습을 먼저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하셔야 돼요. 신체적인 학습도 체계적으로 배워야 되고요. 스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할까요? 저는 이제 수영을 예전에 배웠는데, 저 어렸을 때는 이제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시골에서 물가에서 흔히 말하는 개수염처럼 수영하는 것들을 어렸을 때 배웠는데 제가 나이 40이 넘고 난 다음에 수영장에 가서 이제 제대로 강습해서 배우다 보니까 수영에 대한 그 틀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음파부터 그다음에 팔 스트로킹, 발차기 이걸 새롭게 배워서 영법을 하나하나 익혀갔습니다. 처음에 자유형부터 배영, 그다음에 자유형, 배영, 그다음에 평영, 그리고 가장 마지막 코스에는 이제 접영이라고 해서 버터플라이까지 해서 저 수영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배워보니까 수영을 배울 때는 이 학습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수영의 영법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학습을 하고 그 학습된 걸 갖다가 몸으로 익히는 그런 습해 과정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겪어야지 신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수영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학습이 배울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의 하나는 여러분들은 몸으로 먼저 익히려고 하는데 그 이전에 그 영법이 가지고 있는 규칙들을 갖다 정확하게 지식적으로 습득한 이후에 다시 합숙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퇴직한 이후에는 먼저 몸의 학습을 하나쯤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 수영을 했었고 지금은 달리 신체적으로 이제 배우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요. 댄스 같은 걸 제가 지금 배우려고 하고 있는데 댄스를 왜 배우려면 그 리듬감을 맞춰서 하는 부분들이 우리 몸에서 그동안 익히지 못했던 리듬들을 갖다 새롭게 익히는 과정이라 그래서 신체적인 학습을 갖다가 배우는 것들이 퇴직 이후에는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 부분은 이제 덕입니다. 덕은 마음에 수양하는 부분들이잖아요. 마음에 수양하는 부분들도 배워야 됩니다. 예를 든다고 그러면 우리가 음악을 듣거나 명화를 감상하는 부분들이 음악을 듣거나 명화를 감상하려고 하면 음악에 대한 화음과 음악에 대한 규칙들을 정확하게 배움을 가지고 난 이후에야지 음악을 들어야지 음악이 내 마음 안에 정확하게 우리 마음을 정화시킬 수 있게 들어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명화를 감상하더라도 명화가 명화에서 들을 수 있도록 미적인 조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를 갖다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이
명화를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과 명화를 통해서 음악 감상과 명화를 감상을 통해 가지고 마음을 정화시키려고 하는데도 그 이전에 학습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림에 대한 부분들, 음악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학습하시고 난 다음에 듣게 되면 보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움을 할 때, 학습을 하실 때, 특히 마음의 정화를 하실 때에도 미리 배우고 그 다음에 익혀서 몸을 정화할 수 있게 그렇게 몸에서 배워놔둘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부분은 이제 지입니다. 덕지에서 지식을 습득한데도 지식에도 이 습득에 관련된 과정들에 대한 규칙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들이 지식을 갖다가 책을 읽거나 아니면 그냥 자연에서 이렇게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지식이 습득되는 과정에도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은 인과관계에 대한 명확하게 그래서 원인과 결과에 대한 것들을 학습하고 그 원인과 결과에 어떠한 규칙으로 만들어지는가를 갖다 배우는 것이 지식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보를 습득하는 부분들은 그냥 가능한데 정보가 아니라 이 정보가 체계화되어서 지식까지 올라갔고 그것들이 이제 인간 사회의 삶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까지 주택해서 지혜까지 간 것들을 갖다가 익히려고 한다 그러면 인과관계의 법칙, 그러니까 학습의 법칙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들도 이 지혜 부분에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퇴직 이후에도 새로운 분야를 배울 때는 특히 학습의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학습의 원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배우시고 난 다음에 배워간다 그러면 훨씬 더 성장이 급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퇴직 이후에 늙어가는 게 아니고 노화되는 것들이 아니고 더 성장해 가려고 한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는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 학습에는 신체적으로 익히게 되는 학습과 마음으로 익히게 되는 학습과 뇌로 익히는 지식적인 학습과 이 세 가지의 모든 학습들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때 바로 여러분들은 성장을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성장이 법칙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재미있냐면 약간 잔인하게 재미있는 요소가 뭐냐면 이 성장은 동물처럼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시간을 아무리 집어넣고 아무리 노력을 집어넣어도 그러니까 인풋을 아무리 많이 넣더라도 아웃풋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재미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인풋은 있지만 아웃풋이 없이 매일 반복하다 보면 굉장히 지겨워지는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이 성장은 그래서 그 동물적으로 즉각적인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나무처럼 일정한 시간 동안이 경과하고 나면 어느새 보니까 쑥쑥 커 있는 그 나무와 같은 그런 성장을 해나가기 때문에 그러한 성장의 법칙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만이 순간순간의 학습에서 가져갈 수 있는 반복 때문에 할 수 있는 지겨움들을 극복해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장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시간과 노력을 인풋을 많이 요구하고 그 요구가 충분히 가득 찼을 때 그 결과물을 내준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 과정을 갖다 어디서 많이 봐냐면, 그러니까 저희 집에 살고 있는 부분들, 저희 집 앞에 이제 벚나무가 굉장히 큰 게 있는데, 진짜 아주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지난 4월 달에 진짜 그 아름드리 나무에서 벚꽃이 활짝 폈을 때는 이 아파트 전체 풍경이 아름다워질 수 있게 그렇게 큰 아름다운 나무 있는데, 이걸 갖다 제가 고등학교 때 농구할 때 보았던 나무는 진짜 가로등 크기, 그보다 작은 크기의 자그마한 벚나무들이었는데 이것들이 한 40년 정도 지나고 한 3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많이 컸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자란다는 걸 갖다 전혀 못 느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시 되돌이켜 보니까 이만큼 쑥 자란 겁니다. 이 지식이라는 것, 성장이라는 것,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퇴직 이후에 여러분들을 더 계속 성장시키고자 하고자 한다 그러면 학습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시간의 노력들이 쭉 쌓여가는 기간들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인내력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퇴직할 때는 사람들이 좀 마음에 조급증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급증 때문에 빨리 결과물을 내려고 하는 경향들이 짙은데 빨리 결과물이 나온다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10년 정도
어차피 퇴직하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시간이 최소가 20년이고요, 30년이고요. 심지어는 40년까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앞에 있는 10년 정도는 투자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학습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성장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퇴직 이후에도 반드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학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 학습할 때는 먼저 그 다음에 덕, 지혜 순서로 학습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퇴직 이후에 학습의 환경 속에 놓여있지 않더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학습을 통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습하시고요. 학습의 방법은 덕, 지 순서고요. 이거의 결과물들은 나무처럼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에 훌쩍 커버리는 형태로 보여진다는 거, 그 사실을 알고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선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